안녕하세요. 한국제약 임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울증, 주요 우울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한 감정은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정서로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은 이별, 상실,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이벤트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가벼운 우울감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 우울증, 우울병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울감은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나는 가벼운 부정적인 정서부터 만성적이고 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출현합니다. 즉, 우울증이란 카테고리, 범주적인 개념보다는 컨티넘, 연속체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흔한 우울감은 정상적인 기분의 변동, 무드 플럭추에이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사건에 의해 기분이 다운되거나 슬픔을 경험하지만 대부분 안정된 기분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울감이 지속되면서 서스테인드 무드 체인지, 즉 기분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 우울감이 더욱 악화되어 우울증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울한 기분이 단순한 기분 변화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나 어려움을 야기하여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때, 이러한 시기를 우울사파, 디프레시브 에피소드라고 하며 이는 치료가 필요한 병적 상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 장애의 진단을 알기 위해서는 에피소드, 사파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파란 기분의 변화와 함께 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로 증상이 없던 이전의 시기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기간입니다. 사파 기간 동안에는 기분 증상이 거의 매일, 거의 하루 종일 나타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사파는 정상과 병적인 상태를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환자에게 언제, 어떠한 기분 사파가 있었느냐에 따라 기분장애의 진단이 결정됩니다. 기분장애의 사파의 종류에는 우울사파, 조증사파, 혼재성사파가 있습니다. 주요 우울사파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때 바로 주요 우울장애,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소어더, MDD로 진단합니다. 기분의 변화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분의 변화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가라앉는 우울감이 있을 때는 디프레이션 우울증이라고 하며, 반대로 기분이 들뜨는 고양감이 있을 경우에는 매니아 조증이라고 합니다. 기분이 들뜨는 고양감의 강도에 따라 매니아 조증과 하이포매니아 경조증으로 나눕니다. 상반되는 감정인 우울감과 고양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 범위를 벗어난 기분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서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를 야기할 때 이러한 시기를 정상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병적 시기, 사파,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정신과 질환의 진단은 DSM에 근거합니다. DSM이란 APA, 아메리칸 사이키애트릭 어소시에이션, 즉 미국 정신의학 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에 대한 분류 및 진단 절차를 위한 진단 통계 매뉴얼로서 DSM-5는 2013년에 나온 5번째 개정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우울 사파, 메이저 디프레시브 에피소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9가지 증상 중 5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우울 사파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울한 기분 혹은 감소된 흥미는 반드시 동반되며 그 외에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MDD, 우울장애의 다양한 증상들은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울증의 가장 특징적인 기분 증상인 우울한 기분, 무감동, 흥미 상실 등이 있습니다. 우울감이 지속되면 사고와 관점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자책감, 죄책감, 자살사고가 생기거나 집중력, 주의력 저하와 같은 사고 및 인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의 변화에 따라 정신 지체 혹은 정신 초조 증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서는 특징적으로 수면이나 식욕의 변화가 동반됩니다. 불면 혹은 과수면, 식사량이 줄거나 반대로 폭식이 나타나는 등 개인에 따라 다양한 신체 증상, 생물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울사파에서는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 포함된 전형적인 우울 증상이 2주간 연속 나타나는 것뿐 아니라 이러한 기분 변화로 인한 기능 저하가 명확하게 관찰되어야 합니다. 즉, 우울감으로 인해 회사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본인 스스로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울 증상이 다른 내과적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울증 진단을 위해서는 병력 청취와 정신상태 검사를 통하여 우울사파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울사파의 지속기간은 약 6에서 24개월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우울사파는 서서히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완전 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만성화되기도 합니다. 항우울제 치료의 주요한 목적은 우울사파의 기간 단축과 우울 증상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기분장애의 경우 일생에 거쳐 우울한 기분과 들뜨는 기분이 반복하거나 혹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사파가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 기분장애의 진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 우울한 기분이 나타나서 우울사파가 발생하게 되면 이 환자의 진단은 MDD 주요 우울장애가 됩니다. 회복해서 잘 지내던 중 다시 한번 우울사파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의 진단은 MDD 리커런트, 즉 재발성 주요 우울 장애가 됩니다. 경조증 사파가 발생한다면 이때부터 이 환자의 진단은 제2형 양극성 장애, 바이폴라2 디소어더로 바뀌게 됩니다. 조증 사파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때부터 환자의 진단은 제2형 양극성 장애, 바이폴라1 디소어더로 바뀝니다. 조증 사파가 있는 경우 과거의 병력상 우울증 사파만 있거나 경조증 사파만 있거나 아니면 아무 사파가 없더라도 제2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합니다. 많은 환자들에게서 양극성 장애의 초기 증상은 우울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MDD 진단하에 항우울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도중 조증 사파가 나타나면서 양극성 장애로 진단이 바뀌게 됩니다. 양극성 장애 초기에 나타나는 우울사파는 주요 우울 장애의 우울사파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때로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이후 이 환자에게 다시 우울사파가 발생하더라도 환자의 최종 진단은 양극성 장애입니다. 같은 우울사파더라도 주요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에서의 우울증 치료제의 선택이 달라져야 하므로 기분장애의 진단을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분장애의 치료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환자의 증상의 변화와 항우울제에 대한 반응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주요 우울 사파가 한 번 혹은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난 경우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소어더,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합니다. 주요 우울 장애는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훨씬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 사회문화적 원인, 스트레스 등이 기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발성 주요 우울 장애의 평균 발병 연령은 30에서 35세 사이이며 단일사파 주요 우울 장애의 경우 조금 더 늦게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2016년에 시행된 정신질환 실태 조사 결과 한국인에서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은 5%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약 50%의 환자들이 40세 이전에 발병합니다. 또한 우울증은 재발이 흔하여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 50에서 85%가 한 번 이상의 재발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파가 반복될수록 재발의 위험이 증가하고 우울 증상이 없는 관해기가 짧아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우울증은 완전 회복되지만 일부에서는 경도의 우울 증상이 남아서 만성화되기도 하고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발병 연령이 빠른 경우 지속성 우울 장애 혹은 기분 부전 장애가 동반되거나 다른 정신장애가 공존하는 경우 재발 횟수가 많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요 우울 장애는 높은 자살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자살 사망자의 90% 이상이 정신과적 질환과 연관되며 그 중에서도 기분장애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OECD 자살률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한국은 10만 명당 24.6명의 자살률이 보고되었고 이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우울장애는 약물치료와 더불어 정신치료적 접근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종류의 항우울제가 있으며 과거 약물에 비해 부작용은 적고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주로 작용하는 신경전달물질에 따라 SSRI, SNRI, NDRI 등 다양한 계열의 약물이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일반적으로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약물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므로 최소 4에서 6주 이상 복용하면서 약물의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울 증상이 좋아진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 유지요법이 중요하며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의 유지요법이 권장됩니다. 정신치료, 심리사회적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정신분석 외에도 우울증에서는 인지행동치료 및 대인관계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심각한 약물 부작용이나 임신 등의 이유로 약물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비약물학적인 새로운 치료 방법이 소개되고 있으며 심각한 약물 부작용 혹은 임신 등의 이유로 약물 복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재발이 잦고 이를 통해 만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우울증의 이해와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